안녕하십니까. 서술형 영작영문법 시작합니다. 서술형 영작영문법은 세 가지 것에 초점을 뒀어요. 한글을 영어화시키는 훈련을 한다. 두 번째, 영어의 주요 어법 요소를 품고 있는 문장을 중심으로 영작을 하자라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그 문법과 문장 구조 분석을 영작을 통해서 완성시키는 그런 좋은 강의가 되도록 노력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영상을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강의는 주어와 동사의 수혜일치. 말씀드린 대로 주어와 동사의 그냥 수혜일치가 아니라 포인트 1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어 동사 부분에서는 특정 주어가 올 때 동사의 형태가 변화한다에 중점을 둘 것 같아요. 동사에도 단수동사, 복수동사가 있어서 주어가 단수동사가 올 경우에는 동사 끝에 s나 es나 ies를 붙이잖아요. 그 부분을 강조해서 수업을 진행할 것 같아요. 자, 포인트는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우선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익히 알고 있는 내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비동사와 일반 동사예요. 이 비동사는 1인칭 단수인 경우는 am을 쓰고 그 다음에 3인칭 단수인 경우는 is를 쓰고 나머지는 다 어를 쓰잖아요. 그죠? 물론 you는 단수도 있고 복수도 있기 때문에 2인칭은 어를 쓰는 것을 당연시 여길 수 있고 또한 1인칭인 단수의 경우에는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am을 특별히 사용한다. 인정할 만하죠. 그런데 바로 문제는 이 3인칭 단수일 때 사용되는 이 동사의 변화 형태에 주의하자는 거예요. 일반 동사도 마찬가지로 다른 쪽은 다 이 study라는 동사의 원형을 사용한다고 예를 들어놨지만 그 예 속에서도 3인칭 단수인 경우에는 studies, ies를 붙이잖아요. y를 i로 바꾸면서. 그러니까 왜 s나 es나 이런 것을 붙여서 3인칭 단수를 특별화시켰는지 우리가 이 3인칭 단수를 모르고서는 s나 es 부분에서 실수를 범하기 쉽고 단수, 복수, 수의 일치에서 놓치기 쉬운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오늘 강의에서는 이 3인칭 단수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인칭 단수가 뭐냐? 다시 3인칭 단수를 한번 불러볼게요. 3인칭 단수라는 것들은 바로 인칭 대명사에서 he, she, it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근데 인칭 대명사만 꼭 3인칭 단수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때 3인칭 단수일 때는 동사의 is나 have의 경우는 has를 쓰고 do인 경우는 does를 쓰고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이 부분들이 인칭 대명사 말고 또 다른 무엇이 있을지 그 부분을 연구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볼게요. 포인트 3에서 보는 것처럼 3인칭 단수 주어가 그러면 뭐가 있을까? 3인칭 단수만 확실히 안다면 그 동사에 s나 es나 is만 붙여주면 수의 일치는 끝이거든요. 자, 볼게요. 3인칭 단수. 우선 명사인 경우는 셀 수 있는 이런 명사들, book 같은 거죠. 그러나 love, milk, soul 이런 것들은 셀 수 없는 명사들이잖아요. 두 번째는 대명사인 경우 아까 배웠던 것처럼 인칭 대명사와 부정 대명사인 one이나 each 이 부분도 있습니다. 이 one이나 each 이 부분 부정 대명사는 아니다. 네거티브의 그런 부정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은 대명사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용어죠. 자, 구일 때도 동사의 s나 es 단수 취급이라는 거예요. 구의 대표는 투부정사구, 동명사구가 대표잖아요. 그 이외에도 의문사가 투부정사와 결합되어져 있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도 구에 해당됩니다. 자, 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수 취급이 되어지는데요. 절에서 대절과 whether절 이것이 대표적인 명사절이죠. if절은 빠져 있어요. 명사절이지만 왜냐하면 if절은 동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주절을 다루는 이번 강의에서는 탈락했습니다. 자, what 관계대명사 what 뭐뭐 하는 것
동사로 해석되어지는 선행사가 없는 절이죠. 단수 취급. 그 다음에 who, which, when, where, why, how 라는 육하 원칙을 나타내는 의문사들도 역시 단수 취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whoever와 whatever와 그 다음에 whichever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복합 관계 대명사라고 하죠. 관계 대명사에 ever를 붙여서 만든 누구나 다, 무엇이나 다, 어느 것이나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네들이 바로 단수 취급을 하는 인칭대명사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입니다. 걔네들이 왔을 때는 여기처럼 동사에 s나 es 또는 ies를 붙여라. 이게 수의 일치의 핵심입니다. 포인트 4에서 드디어 서술형 문장 쓰기를 연습할 차례입니다. 그냥 문장 쓰기가 아니라 제가 문법 요소를 포함한 문장 쓰기를 시도해보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수의 일치 문법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 쓰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우선 먼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위에 써져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영어의 문장의 어순이죠. 영어 문장은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와 보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심지어 둘이 함께 있어도 되는 문장들도 있죠. 우리 한국어의 문법의 어순하고는 좀 달라요. 한국어의 문법은 주어 나오고 그리고 뭐 목적어든지 보어든지 있고 그 다음에 문장의 그 결말을 동사가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문장의 구조가 다릅니다. 어순이 다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유는 맛있어요 라는 문장이 있어요. 우유 맛있죠. 저도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우유는 이 주어니까 milk 주어를 쓰고 맛있어요 라는 부분인데 the milk good good이 오면은 의미는 통하겠죠. milk good. 자, 우유 참 좋다라는. 그러나 문장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동사가 필요하니까 이때의 동사는 taste라는 동사를 써서 맛이 나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처럼 milk는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해서 동사형에 s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동사가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형식 동사라 하고요. 보어로서 형용사를 취하는 동사만 잠깐 살펴보면 감각동사의 taste, look, smell, sound처럼 어떤 감각 다음에 이러이러한 어떤 감각을 느끼다라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 feel처럼 가슴으로 느끼는 그런 동사들도 형용사 보어를 택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볼게요. 천연 음식들 각각 밝은 빛을 띈다 라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주어는 은이 있는 부분이니까 각각은이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천연 음식들 이렇게 나오고 동사가 띈다 라는 부분이고요. 을을이 붙은 이 단어 이것이 목적어가 되겠어요. 자, 주어부터 그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각각은 그 다음에 천연 음식들 그 다음에 동사 오겠죠. 띈다 밝은 색을. 자, 영어로 한번 볼게요. 영어는 each of natural foods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동사가 이 띈다라는 동사를 그냥 밝은 색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has를 써야 되겠죠. have가 아니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a bright color.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이 부분이죠. each. 영어에서 each나 every가 주어면은 단수 취급을 해서 have가 아니라 has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선 간단하게 그냥 품사 부분에 대해서만, 왜냐면 여기서 제가 앞서 언급을 하면서 단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요. 이 품사라는 것은 각각의 단어의 이름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each는 부정 대명사이고 전치사, 형용사, 명사 이런 어순으로 다 문장에 있는 단어들이 이름이 있다는 거고요. 그걸 품사라고 부르죠. 자, 문장의 성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각각의 단어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요소들, 단어들 4개가 모여서 주어가 되고
단어들 3개가 모여서 목적어라는 성분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문장 성분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비빔밥에도 비빔밥의 재료가 뭐로 구성됐느냐에 따라서 그 비빔밥의 이름이 달라지듯이 영어 문장도 기본적으로 5개의 패턴으로 그 구성 요소가 모여지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장 볼게요. 친구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거 행복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지금 것은 이라고가 주어로 나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주어 부분에서도 문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위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의 형식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영어로는 spending time with friends라고 써져 있네요. 동명사 주어가 사용되고 있고요. 동명사 주어가 사용될 때도 이게 사실은 동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 문장에서처럼 이게 목적어를 이렇게 취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그래서 spending time with friends.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with friends. with가 이게 전치사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preposition 이렇게 앞에 놓는 말이다. 명사나 동명사나 대명사 앞에 놓는 것들을 전치사라고 하는데, 영어는 전치사가 물론 앞에 놓이지만 우리말의 경우는 바로 여기에서 친구들과 함께라는 말이 친구들과라는 명사 뒤로 왔다는 거예요. 즉 한국어와 영어의 전치사의 어순 차이는 반대다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한국어와 영어의 그 어순 차이, 전치사의 어순 차이인데요. 영어는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것처럼 전치사가 앞에 나오고 있죠. 맨 뒤에 이 표현은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죠. 그래서 걔를 한국어로 해석할 때는 친구와 함께 뒤로 갔고요. 10시 전에 뒤로 갔고요. 나쁜 날씨에도 불구하고가 뒤로 이렇게 가지잖아요. 그래서 반대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까 부족했던 거 가져온다, brings라고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happiness, 행복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명사 주어가 구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동사에 s를 써준 형태입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영어에서는 이처럼 의문사가 등장할 때는 의문사가 대장이에요. 대장 1번. 그래서 의문사를 앞으로 배열을 하는 거죠. 어떻게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해결할지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목적어에 해당되는 이 문제를, 그 다음에 동사인 남아있다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미스테리로 이렇게 됩니다. 자, 영어로 보면은 How to solve this problem이 주어로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남아있다라는 부분이 remains s, 단수니까는요. 그 다음에 a mystery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의문사로 시작되어지고 투부정사와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수 취급한 remains 동사에 s를 붙였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 주어를 먼저 소환하면 것은 접속사로 사용될 것 같아요. 여기에 주어 동사가 다 있는 거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주어, 그 다음에 공부하는 동사, 그 다음에 영어를 주어 부분에서도 문장의 형태 유지, 그 다음에 동사 나와야 되죠. 중요하다라는 것이 동사고요.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해가 아니라 위해 미래를 좀 전에 배웠잖아요. 전치사의 어순. 자, 영어로 한번 배열해 봅시다. That we study English. That 이라는 접속사가 사용된 절이죠. 그 다음에 뒤에 동사를 놔두고 뒤에 부분 먼저 한번 정리해 보면 For our future.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 부분은 뭐 목적어도 보어도 아닌 상태니까 문장의 구성 성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동사 부분인데 중요하다라는 동사는 비동사를 사용하면 is important 그렇게 써주면 되겠지만 is important와 같은 한 단어를 쓰면 matter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matter가 물질이라는 명사도 있지만 동사를 사용하여 써준 거죠. 그래서 이 matters의 동사에 s를 붙인 이유는
바로 이 대절, 이 부분이 주어이기 때문이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는 나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아마 이 문장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whether or not 이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아닌지는 대신에 지는을 주어로 택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or not을 나중에 붙이기 위한 작전이죠. 자,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가 주어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좋아하는지 동사가 있을 것이고 나를 목적어, 그 다음에 아닌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부분이 동사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결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whether he likes me or not 절로 구성되어 있고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have an effect on 이라는 다른 표현도 있지만 여기서는 한 단어, 타동사를 사용해서 affect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doesn't affect로 동사를 사용한 거죠. 그러면 나의 결정에를 목적어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My decision 이렇게.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지는 우리의 주요 관심사이다. 여기서는 역시 의문사 등장하죠. 어디에서,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는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예요.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의 동사를 이다만 동사로 갖겠습니다. 그리고 보어로서 우리의 주요 관심사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어디서 사느냐 이 부분을 where we should live 살아야 하는지이기 때문에 should라는 동사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이고 이다라는 부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자, 이렇게 눌러보면 has been이라는 동사 시제를 현재 완료를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 먼 조상들이 동굴에서 살았을 때부터 우리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라는 그런 거주지에 대한 문제는 아파트에 많이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 이르기까지 주요 염려이자 관심의 대상이어 왔었던 거죠. 그래서 has been이라는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주요 관심사 our major concern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어죠, 보어. 주어와 동격 관계에 있는 보어입니다. 자, 그녀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그녀의 의도를 반영한다. 왜? 먼저 나오고 그녀가 나오고요. 말했는지. 그 다음에 동사 반영한다. 그녀의 의도를. 이렇게 되겠죠. 자, 영어로 보면은요. Why she said so. 그 다음에 동사가 반영한다라는 동사죠. reflect라는 단어 생각나시죠? 그래서 reflect s를 쓴 이유 알겠죠? 여기에 why라는 의문사절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수 취급해서 동사에 s를 붙이는 거죠. 반영한다 동사 그 다음에 그녀의 의도를 her intention intention이 의도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삼형식의 문장을 완성하고 있어요. 자, 시작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끝이 있다. 우리도 이 강의를 시작하고 이제 마지막 문제 끝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알아둘 것이 것은 이게 주어가 될 참인데 여기에 무엇이든지가 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단어 우리가 배웠던 맨 마지막 것에 있는 단어를 써야 될 상황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선 먼저 주어부터 보면 것은 무엇이든지 이렇게 주어로 잡고요. 그 다음에 있는이 동사겠죠. 그 다음에 시작이 이렇게 그 다음에 있다 끝이 이렇게. 사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있는이라는 이 단어 있다 이 부분이 자동사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어떤 물체가 어떤 장소에 존재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니까 have 동사로 바꿔줘야 될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 시작이나
끝이라는 이 부분도 을의 의미가 사실 있는 거죠. 시작을 가지고 있고 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영작이 부드럽게 되는 거죠. 자, 영어로 한번 옮겨보면은요, whatever has beginning, whatever라는 의미가 어떤 뭐뭐나 다라는 뜻이잖아요. 의문사를 포함하고 있는 복합 관계 대명사죠. 이 부분 전체가 주어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has가 다시 나와야 돼요. 이 has 앞에 나온 has처럼 또 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동사 쓰고 그다음에 끝을 unend 이렇게 목적어 이렇게 써야 문장이 완성된다는 거죠. 우리가 급히 달려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의 일치의 개념과 수의 일치는 어느 때 사용되어지는지에 대한 예들을 보고 문장들을 영작해 봤습니다. 사실 여기에 설명되지 않은 좀 더 깊은 내용들은 차후 기회가 된다면 강의에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총 마무리를 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준비했던 강의는 수의 일치의 부분인데요. 3인칭 단수 주어일 때 단수 동사 s나 es나 ies를 쓴다. 어느 때 쓰느냐? 제가 빨리 넘겨볼게요. 자, 명사인 경우, 대명사인 경우, 구, 세 가지. 그 다음에 절일 때 명사절, 관계대명사절, 그 다음에 의문사절, 그 다음에 복합관계대명사절입니다. 자, 이번 강의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